자, 2교시차 이어 계속 방송을 한번, 방송이 아니라 죄송해요.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의 경우에는 VR에 대한 수업 자료들이 만만치 않아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수업의 경우는 이렇게 그 자료들을 제가 직접 머릿속에 외우고 요약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자료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하기에는 애매모호합니다. 자, 그래서 방송 프로그램 아니지 여기 중간고사의 경우에도 아마 여러분들이 채널을 통해서 좀 들어야 되지 않나. 근데 이제 문제는 어느 분량이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대한 부담이 좀 커요. 이걸 다 일일이 다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자료도 없는 거 같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제 어느 때에 어느 몇 초에 뭐가 나가는데 거기에 뭐 내용을 1번 문제다. 그러니까 1번 문제를 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1번서부터 30번, 지난번처럼 30번 문제를 제시를 하고 그 30번 문제를 그 시간대별로, 그러니까 몇 교시 차에 몇 시간대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면서, 아니면은 그냥 몇 시간대까지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기에는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뭐 몇 교시에 있다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총 9개나 10주 정도의 이론이 있다고 그러면 2교시 차 때에 나가는 것들만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해서 총 10, 그러니까 두 개씩 10개니까 20개에서 30개 정도를 내는데 그 안에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선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VR,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좀 더 공부를만 했다고 그러면 금방 알 수 있는 정도의 문항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갖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제 나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컨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얼마만큼 그것이 들었는지에 대한 수학 문제이기 때문에 컨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옆 사람하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거는. 그래서 온라인의 시험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우용이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자, SBS의 경우에는 스포츠 중계를 통해서 우리 올림픽에, 리우 올림픽의 경기장의 모습을 VR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그 이후에 스타킹, 인기가요 등을 360도 영상으로 제작해서 추후에 뭐 웹을 통해서 공개를 했죠. 또한 런닝맨과 정글의 법칙의 경우도 방송을 내보냈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는 이제 뭐 런닝맨이나 이런 것들도 360도 VR 영상을 제작해서 계속 납품을 하고 하겠다는 경황이 바뀌고, 또 디바이저스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모니터로 이렇게, 과거에는 그 뭐 뭔가 디바이스 쓰고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컴퓨터 모니터로만 네가 클릭을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편리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VR UCC 컨테스트와 VR AR 체인지 같은 이벤트를 만들어서 SBS는 운영해서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또한 지금까지는 이제 뭐 공중파 방송을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낫다는 걸 설명했다고 그러면 1인 미디어 VR 방송이 또 이제 한동안 계속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만약에 VR 제작하는데 팀별로 제작하는데 교수님 이거 편집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에다가 VR 생중계를 링크시켜 연결시켜 가지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은 나도 사실은 기술적인 측면이라서 좀 배워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직접 해서 작품으로 녹화해서 해도 된다. 그 부분은 VR 방송에 관련된 부분에 컨텐츠를 만들면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인 미디어의 VR 방송을 보면 기존 지상파 방송에다가 아프리카 같은 방송의 온라인 서비스가 갖고 있는 MCN이죠. 개인 사업자와 개인이 합자해서
개인 방송을 갖다 우리는 MCN이라고 하죠. 그 개인 방송을 360도 VR 카메라를 적용시켜서 1인 미디어의 VR 방송도 하고 있다. 구글은 이미 유튜브에 360도 영상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구글 벌써 이미 360도의 라이브 방송까지도 확대하겠다라는 게 학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같이 SNS의 경우가 이 360도 VR을 적용시켜서 방송을 내보내는 것에 굉장한 유익한 채널들이다. 그것이 이번 코로나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답답해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동통신에서 VR 방송을 실시하게 됩니다. VR 방송을.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VR 방송이 시작됐는데 이동통신 3기사 공이 VR을 차세대 킬러 콘텐츠로 딱 해지고 VR 콘텐츠 수급과 플랫폼의 시장을 진입했어요. 그래서 VR을 만들 경우라면 콘텐츠 제작하기 위해서 일부 감독들에게 제작비를 제작하면서 찍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 봤던 VR의 휴거 VR의 경우에는 아마 적용되어지는 영진이에서 2-3천만 원을 받아서 했던 내용들이라고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3D 플러스 3D VR, 3D VR을 만들어서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제작비를 1억 좀 받아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또 한편으로 3개 방송사 이외의 통신사들이 이제 야구 중계를 VR로 했습니다. KT가 야구 중계를 VR로. 뭐 나쁘지 않아요. 야구 중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효과를 볼 것 같아요. 그 VR 서비스를 하면서 야구에다가 중계기에 카메라를, 고카메라를 하나만 설치를 해도 그거는 그냥 실시간으로 놔두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치면은 이 KT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클릭해서 모니터에다가 돌려보면 누가 응원하고 있고 누가 또 뭐하고 있는지를 다 볼 수 있어요. 옛날에는 카메라가 자기한테 비춰지는 것만 보여줬는데 이제는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요. 그러야겠죠? 그런 형태의 경우로 KT가 세계 최초로 모바일 야구 VR 방송을 시작했다. 또한 올레 TV에서 TV 모바일로 플랫폼을 통해서 또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아마 앞으로 이 VR에 대한 시장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연말까지라고 하죠. 작년 연말, 2019년의 연말까지 200여 개의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있고, 물론 지금은 코로나의 위기 상황 속에서 콘텐츠 제작들이 현장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환경들이 벌어질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또 이번에는 이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에 대한 개념의 접근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였다고 그러면 이제 그 투자 서비스의 개념의 방송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봅시다. 공연이나 영상의 경우에는 VR로 특히나 최근에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VR 방송이 한번 나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VR 방송들을 좀 더 가능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해보면서 VR의 영상들이 과연 어떻게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실험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학교에 유튜브 방송들을 개막식이나 이런 생방송들을
추진하고 유치를 하고 있긴 하겠지만 그 옆에다가 VR 카메라를 셋업시켜 놓고 VR로 유튜브 연결시켜서 한번 실시간으로 30분으로 그대로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편 해봅니다. 물론 이것도 실험적이긴 하겠지만. 자, 그 다음에 SKT의 경우에는 자사의 미디어의 플랫폼인 옥수수라는 플랫폼이 있죠. 여기에 마술과 VR을 접목시켜서 최연우 마술 매직 VR을, 그 다음에 걸그룹 투어 여행 기획을 담은 달샤렛이라는 VR을 제작해서 또 360도 공정 서비스를 제공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VR 무비, 뭐 익스트리트 스포츠 VR,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들어서 플랫폼들을 만들어서 VR의 생태계를 만들어 보내줬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LG U+의 경우에는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서 LTE 비디오 포탈을 VR 게임 홍보관을 만들었다. VR 게임 홍보관.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일어난 일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는 VR의 경우에는 이미 3, 4년부터 활기차게 발생되어져 있는데 아직까지 왜 VR이 선풍적으로 히트를 못 칠까? 그러니까 그 3D가 사실 1968년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조용히 지냈었단 말이죠. 그거에 응대되는 콘텐츠가 없어서 그래요. 문제는 콘텐츠 싸움이에요. 기술 발달을 통해서 연결이 됐다 하더라도 콘텐츠가 그걸 수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콘텐츠가 완벽하게 됐던 아바타가 3D와 함께 콘텐츠가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나타나니까 당대 3D에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관심을 갖게 VR의 경우에는 그만큼의 화제성을 부리는 콘텐츠가 아마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같이 좀 더 딜레이가 좀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한편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VR 방송에 적합한 장르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냐? 이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좀 해둘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VR 방송에 적합하냐? 어떤 장르들이?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VR 방송은 목표는 체험이라는 거죠. 체험이라는 걸 통해서 현장감과 몰입감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VR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인데 사실은 VR을 우리가 이렇게 일반 모니터에서 서치하듯이 이렇게 넘겨서 키마우스를 이렇게 넘겨서 VR 360도를 보는 것은 느낌이 감이 좀 덜해요. 이거를 디스플레이 고글을 쓰고 몰입감 있게 적용을 시키면 굉장한 파급 효과가 나올 것이다. 근데 사실 그 쓰는 게 귀찮죠. 예. 뭐 여자들 머리가 망가지죠. 화장 망가지워지죠. 쓰고 싶지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자, 그래서 현장감의 스포츠, 공연, 콘서트당의 장르에 아주 적합하다. 그게 아주 적합하다. 만약에 내가 콘서트장을 못 가더라도 VR을 셋업을 하면 내가 보고 싶은 장소들을 서치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돈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콘서트나 공연, 스포츠에서 많이 활용하고 또 한편으로 그 미술관 이런 데에서 활용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떠냐면 미국 방송의 경우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제 스포츠의 실황 중계에 관련된 항목들을 적절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현장감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미국 VR 방송에서 스타트 업체예요. 넥스트라고. 넥스트.
넷플릭스 같은 유형의 넥스트가 NBA 농구를 VR로 생중계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US 오픈 골프를 또 VR로 생중계했단 말이죠. 레이싱, 축구, 복싱 등 다양한 장르들이 이 VR 영상의 생동감과 360도를 내가 원하는 대로 볼 수 있는 컨텐츠로 개발이 돼서 나름대로는 잘 매니아를 위해서 제공되어지고 있다라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NBA의 경우 한 경기가 실제 실황 그대로 VR 방식으로 제공되기도 하고, 또한 골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동하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VR로 적용하기에는 시간텀이 너무 많아요. 딱 치는 것도 공 찾기도 애매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웅장하고 넓은 그 골프장의 경치가 아무래도 좀 더 게임, 그러니까 골프라는 게임 플러스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 측면에서 아마 한동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US 오픈 골프 경기장의 경우, 그 다음에 또 레이싱 같은 경기의 VR의 경우도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지고 실황 중계되어진다 라는 게 VR의 그 장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CNN과 폭스 스포츠 같은 채널의 경우에도 지금 VR 방송들을 굉장히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개인적으로 VR이란 기술이나 컨텐츠에 대한 그 부분은 무궁무진하는데 누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개념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한 측면에서 어떤 것들이 좋은 건지를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넥스트 VR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더욱이 VR NBA의 실황 중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라 그래야 돼요? 굉장히 효과적이도록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활성화되는 데는 굉장한 효과를 만들지 않겠느냐 생각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향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 그리고 실감적인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농구장 한가운데 채점자 옆에다가 세팅도 하기도 하고, 또 원래 VR은 이제 원포인트 찍거든요. 그러니까 VR 이렇게 찍는 거죠. 찍는 이 포인트들을 여러 개의 카메라 갖다 놓고 설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같이 여러분들한테 예를 한번 보여볼게요. VR에 대한 카메라를. 자, VR 카메라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VR 카메라를 제공하는 걸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VR 카메라 이렇게 있습니다. 자, VR 카메라를 자 세팅해서 어디 하는 위치에다가 설치했다가 얘를 한번 줍시다. 이렇게 이 카메라를 한 대를 실황 중계에서 중심이 될 수 있는 어디죠? 거기다 설치하는 거야. 중계 가장 핵심이 되는 데다가 설치를 하고, 또 하나는 관중석 위에다 설치하고, 이렇게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양 코트 앞에다 하나 설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VR이라는 카메라를 수십 대를 설치할 수 있어요. VR은 180도 법칙에 전혀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대 정도를 설치해놓고 라인을 연결시키는 거야. 그래놓고 이제 VR의 원포인트 찍으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골이 나갔다면 거기에 VR을 중심 VR로 만들어서 방영하는 거지. 이렇게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까 더 다양하게 볼 수가 있고, 또 선택되어지는 항목들을 자기 스스로가 초이스해서 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서 더더욱 효과감을 느꼈고, 또 쉬는 시간에 내가 A라는 선수에게 팬이야.
그럼 그 아빠 갖다 놓으면 그 A라는 선수가 쉬는 시간에 얼굴 닦기도 하고 말도 하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TV전 방송국에서는 내가 보이지 원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화면이 가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를, 여기는 내가 만약에 누구를 뭐 예를 들어 촬영 녹화 현장인데 김희선이가 그 앞에 있는데 VR이 있다. 그러면 김희선만 계속 내가 클릭만 해놓는 겁니다. 초이스하는 거죠, VR. 이런 형태의 유형으로도 활용을 하면 체험 형태의 유형으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VR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VR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또 VR의 경우를 보면 또 그 넥서스 T VR의 경우 아티스트 같은 라이브 공연을 담당하는 세계 최고의 권위 있는 공연들의 경우도 그러한 방식으로 셋업을 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받겠습니까? 난 저거 보고 싶은데 중계를 아니라 VR로 보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공연하는 사람이 많으면 뭐 10,000명, 1,000명 뭐 이 정도의 제한적이 있는데 VR로 컨텐츠를 오픈시켜 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생동감은 있는데 한 번 공연에 수천만 명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시소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작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또 해야 될 항목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HM, 그러니까 삼성이 있는 기어 VR 카메라든지 뭐 이런 지금 여러분들이 방금 봤던 지금 굉장히 효과적인, 옛날에는 VR을 찍으려면은 이것이 아니라 수십 대의 카메라, 6대, 7대의 카메라를 동시에 동그란 원형으로 놓고 이거 싱크를 맞춰서 VR을 개개별로 편집해서 붙였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이 카메라가 앞에 있는 한 카메라 1, 두 카메라 2를 셋업시켜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서 VR을 손쉽게 찍을 수 있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기술의 발달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VR을 찍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대여를 해줘야 상이 발생이 되는데, 물론 이것도 이 부분은 오목 카메라, 이게 다 망원 렌즈거든요. 아니, 볼록 렌즈요. 관광 렌즈들을 다 앞뒤로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상이 좀 이그러지는 경향이 없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상은 괜찮지만 가까이 있는 것들이나 옆에 있는 이 옆에 얘를 중심으로 이 카메라가 여기라면 이 앞에 부분은 다 잘 나오는데 이 옆에 부분이 있죠. 이 부분하고 이렇게 합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중간에 왜곡되어져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편집하면 그게 나타날 거야. 그거를 이제 짜집기해서 맞춰주는 역할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아마 플레이어를 상태를 보면 그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VR에 대한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내가 직접 하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유튜브의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특별히 편집하는 방식들을 익히는 것이 더더욱이 여러분들한테 더 유익하고 빨리 알아들 수 있다는 거죠.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 것은 하겠지만, 문제는 그런 부분은 어려운 게 여러분들한테 강의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이론적 측면의 접근도와 작품의 컨텐츠를 제작하는 커멘트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계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한편 해봅니다. 자, 그래서 그 VR에 대한 경험을 이제 직접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의 경우는 이제 이런 방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어떻게 만들어져서 방영이 되어졌는지의 개념을 설명을 한번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3교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카톡으로 이제 나한테 직접 팀별로, PPT를 올려주세요. 그러면 그 PPT를 보고 내가 이번 주나 다음 주의 방송에 VR이 된다 하더라도 줌으로 여러분들을 시간적인 측면에서나 여러분들의 타임이 안 맞았다고 가정해서, 물론 줌으로 하면 좋아요, 저도. 근데 이제 줌이 또 가끔 갑작스럽게 여러분들 줌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부담스러워 할까봐 2교시 정도에만 올려놓고 3교시짜는 그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커멘트를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그 커멘트 내용은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여태까지 진척되어진
나는 뭘 찍고 어떻게 될 것인가 이래 PPT를 올려놓으면 그 PPT를 가지고 내가 1시간 정도 여러분들한테 아니면 업로드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직접 여러분들과 줌으로 연결시켜서 편성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것인지는 내가 보고 평가를 할게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져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안건이라 그 팀별로 그 진행 상황들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듣고 싶어서 이 부분을 PPT를 통해서 만약에 PPT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올리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그러면 뭐 저희 PPT 준비 못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5분이나 10분의 분량의 영상을 찍어서 나한테 보고를 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 영상을 보고 코멘트를 좀 하든지 바로 연결해서 뭐 그래서 개별적인 그 줌이 아닌 콘텐츠를 가지고 3교시는 각 팀별로 코멘트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아니면은 1시간 분량 정도만 그 수요일 날 내지는 뭐 여러분들과 합의하여서 그 다음 수요일 날에 여러분들과 강의 내용들을 서로 교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이론 수업은 1교시, 2교시로 마치고 3교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코멘트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내고 자, 그 3교시 차는 여러분들 팀별로 나와 카톡이나 이런 그 여러분 작품을 완성되어지는 진척된 사안들 PPT로 만들어서 나한테 보고해 주세요. 그럼 그걸 보고 내가 그대로 3교시차를 그거 보고 코멘트한 내용들을 바로 다시 또 올려놓을게요. 그러니까 3교시는 지금 보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는 4개를 보는 클럽이 4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교시를 다음 주 넘겨진다. 여러분들의 코멘트를 받으려고. 자, 그러면 성원 역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